안녕하십니까, 황야실입니다. 12월 1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역대 정부 최초로 이뤄진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기대와 우려 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건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야 믿을만 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만 3천. 예.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처음 보시죠? 평론가님도. 네. 일단 역대 정부 들어서 최초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생생한 국정 운영을 볼 수 있어서 좋다. 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별 업무들을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다. 뭐 이런 좋은 평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평까지 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저는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죠. 그래서 업무 보고나 이런 거를 국회에서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국회의원들이 그 자신들의 관심사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책임성이 확 증가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일종의 하나의 공약 같은 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대통령의 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정보들이 거기에서 유통이 되니까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궁금했던 정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도 확 증가하는 것이고요. 예, 부처의 궁금한 점, 아픈 지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대통령께서. 그게 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질문을 하시는 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투명성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질의응답 과정과 내용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조언은 받아들이고 비판은 수용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비판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집단 지성으로 또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성, 책임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수용성, 그리고 국가 기관들이 그것을 또 집행하는 또 책임감의 증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집단 지성으로 또 모여지고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자세인데,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실의 자세는 비판 같은 게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지는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에 조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비판한다면 선순환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저는 의원님.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오히려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하려고 그러면 함께 참여해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 지금 이런 뭐랄까요 투명한 그 국민 업무 보고 일종의 그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주면 좋은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국민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걸 하면은요, 우리 수사도요 네티즌 수사대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국가에 또 제안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해주고 그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윤석열 지금 감옥 가 있는 피고인이 처음에 의혹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도어 스태핑 있잖아요. 근데 자기 힘들다고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조금 비판이 있더라도 이게 국민 주권 차원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비판 이런 것도 과감하게 통과 그 뭐랄까요? 헤쳐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겠다라는 의욕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고 신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무회의라든지 수보회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생중계했을 때 정말 신선했는데 업무 보고까지 이렇게 네. 생중계할 줄이야. 그렇죠. 그것도 보통은 새해 연초에 하는 업무 보고를 일부러 미리 해서 새해부터는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잖아요, 컨셉이.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보니까요. 응급실 뺑뺑이 대책을 주문하고 네.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 주문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관심사와 딱 맞붙어 있다. 예, 이런 점에서 굉장히 호평을 하시네요. 네. 우리 평론가님은. 국민 관심사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응급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이게 심각한 병일 것 같으면 무조건 3차 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가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지만 만약에 하급 병원으로 갔는데 이게 중증 질환이어서 전원 조치를 하잖아요. 전원 조치 아하. 정말 어렵습니다. 예. 전원 안 돼요. 예? 진짜 교수를 직접 알아서 사정해가지고 오케이 받지 않는 한 전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대책이 지금 필요한 건데 대통령께서 잘 짚으셨다. 이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원이 안 돼가지고 하급 병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못 가는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생명에 관한 지금 굉장히 지금 땅을 치고 굉장히 막 그럴 피해자들, 네. 환자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좀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탈모 이런 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뽑으라고요? 심으세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을 이번에 공약이었어요. 예. 심었잖아요. 네. 예, 대통령으로. 예. 예, 심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탈모 부분도요. 뭐 가능하다면 정말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탈모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기피증이 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의 예, 상황을 현안을, 굉장히 예.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느낍니다. 예. 오늘 발언도 보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응급 환자를 일단 받아서 응급처치하면서 다른 병원 수배해서 전원하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전원이 안 돼요. 있다는 예.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예. 현장을 알고 있는 네,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이제 좀 시원하다라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직스럽다. 핵심을 행정가로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부처가 상시적인 일을 하지만 그때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현안으로 떠오르는 거. 예. 그런 것들 위주로 업무 보고에서 짚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래서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숨통을 틔워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거치면서 네. 구석구석의 일들을 다 그런 직접 것 같아요. 행정을 요새 펼쳤으니까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행정에서는 거의 매뉴얼 같다. 아하. 그 자체가 예. 매뉴얼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뭐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면 지난 12일에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사 공항공사 사장에게 네. 이제 이 달러를 책에다 책갈피처럼 넣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많이 이제 좀 화를 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예. 이학재 사장의 답은 답이 아니라 답답이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네. 답을 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이시고 최고 권력자라 또 좀 짜증이 나셔도 그건 좀 약간 자제하시는 걸 다음부터는 좀 하실 필요는 있다고 전 봐요. 예, 예.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비판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허. 왜냐하면 이학재 사장이 한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 달라요. 어허. 자, 비행기의 위험 물질만 검색하고 탐지하는 게 공항공사의 일이 아니에요. 예. 세관에서 불법 마약이라든가 불법 어떤 그 외환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위탁을 해가지고 공항공사에서 탐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자기네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위탁을 일인 거죠. 받았는데? 예, 예. 그래서 탐지를 해가지고 세관으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 일이 아닌 것처럼 세관 업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관이 보안 검색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공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수만 달러를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리냐? 이거 질문할 수 있죠. 왜? 질문할 수 막아야 있죠. 되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돼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요, 책갈피 이렇게 넣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유심히 보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밀도에 의한 음영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밀도에 의한 음영을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또 고도화된 장비들이 요새 많이 도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해 주면서 그동안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약간 뚫리는 지점이었었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허. 그렇지만 아직도 그게 음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네, 건데.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니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범죄를 오히려 유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불가능해도 방법을 방법을 알려준 찾겠다 거죠. 이렇게 예. 해서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범죄자들이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나 보다. 그래 겁이 나가지고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이 범죄를 오히려 확산시킨다 그러고 적반하장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게 그 공공기관장의 임기제는요 왜 만든 거냐면 정치 중립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권에 의해서 보내진 낙하산 인사를 보호하거나 악용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학재 사장이 뭐 공항공사 전문가입니까? 공항 관리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낙하산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낙하산 인사들은요 정권이 바뀌면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권과 같이 나가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예.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 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장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하고 지시받고 점검받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거에 불만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나가가지고 SNS에서 대통령을 저격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 이게 전 정권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임기제의 진정한 의미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 순수한 진짜 전문가라면 또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서 좀 더 해소를 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누가 대통령한테 맞대서 국정 철학을 받아서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다음에 인천시장 출마설이 도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자기 체급을 키우려고 한다라는 저는 예.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내용면에서는 저는 언론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저는 솔직히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질타를 받을 예. 만했다. 예. 예.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났다.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하나 이제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최고 이 권력자시니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질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도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요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좀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이제 달러를 책갈피에 숨겨서 네. 나간다. 요거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소환해서 예. 이때 대북 송금을 할 때 네. 책에다 네. 뭐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네. 왔느냐 네. 이 방법을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방으로까지 이제 네. 이제 이렇게 되는 양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지금 공공기관의 업무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정쟁으로 끌고 와가지고 한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정치인,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쌍방울이 했든 뭘 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아니 밀반출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야기해야죠. 방법이 옳았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니면은 그 방법은 좀 쉽지 않다. 이런 논의를 해야지 거기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거를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정쟁의 장으로 끌고 온다. 저는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선을 이런 넘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선동적인 발언이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된 게 뭐가 있었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업무 보고에서 환단고기. 예. 사실 이제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환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에서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더라고요. 요거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수용성의 측면인 거거든요. 자, 조금 대통령실도 이게 부적절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명했잖아요. 대변인이 네.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잘 하세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상고사나 고대사 이런 쪽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이게 동북공정에 좀 대응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한 국민적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걸로 수용을 해가지고 여론의 비판을 수용해가지고 아니라고 수정도 해주고 또 바람도 얘기했으면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하자고 하면 돼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 말꼬리 네. 잡는다라는 그러니까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처음에는 수용적 태도로 이렇게 하다가 방어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래서 이 좋은 지금 국민에게 굉장히 투명하고 효용성 있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죄를 뿌리는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힘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좀 또 구체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이제 또 나와서 네. 이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보고를 직접 생중계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해했던 분위기는 네. 이 제 단장에게 환빠 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퍼질 정도면 예. 우리 이제 고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오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그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바로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잖아요. 이게 예. 수용성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봐줘야지. 그러면 하나 처음에 잘못하면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좀 수정하려 그러면 그거를 또 아우 잘한다고 해주고 또 아우 내 비판을 좀 들어줬네라는 걸 고마워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국민 앞에서 정치권이 발전이 있지. 뭐 하나 실수만 하면은 그게 주홍 글씨처럼 막 이렇게 막 인두 들고 가가지고 너한테 주홍 글씨를 내가 새길 거야. 인두로 지져서 새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예.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부적절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이준석 대표께 젊은 정치인이니까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투명하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으면 노력을 좋겠어요.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알아달라. 네네. 예.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먼저 보고 왔던 내용입니다. GMO 관련해서 콩 수입량 중에서 뭐 유전자 변형 농산물 네. GMO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했더니 식량 정책관이 진짜 무슨 GPT처럼 바로바로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네. 바로바로 답변을 내니까 네, 네. 또 국민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처에서 그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도 자료도 내고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과의 대화 한 방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오해를 싹 씻을 수 있는 이런 사례잖아요. 이거 얼마나 예. 좋은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국장도 잘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런 행사의 좋은 점, 장점이 극명하게 보여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부처에서도 이런 걸로 이런 행사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를 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든 정쟁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하는.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자제돼야 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댓글에서 네. 벨라382님께서 난 네. 요즘 업무 보고 국무회의 보는 재미로 산다. 그렇죠. 이런 분들 요즘 예. 많습니다. 예. 예. 일을 워낙 잘하니까요. 그리고 예. 대통령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나 이런 거를 철저히 검증해가지고 또 환류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보면 네. 공직자들 중에서 네.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아까 얘기한 뭐 GMO 관련한 답변한 네. GPT 예. 공무원 같은 사례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상필벌하는 네. 문화 뭐 네.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이 정부 부처 각 부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 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고가 점수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자긍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저렇게 보고 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상이 부여가 되고 한다면은 더 열심히 할 만한 동기가 크고요.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국민 10,000명이 편안해지고 혜택을 입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정말 지금 잘 실천을 하시려고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요. 실제 잘 실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요. 예.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제복 입은 영웅을 만들겠다고 한마디 멋있게 해놓고 그거 관련해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말하면 반대하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모습을 국민께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원래 이렇게 이제 호평 위주의 평론을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대통령님의 뭐 인사 관련해서 좀 비판하는 지점이 있긴 그러니까요. 한데. 오늘은 진짜 완전히. 근데 오늘 주제들은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또 잘 되기를 바래드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